요즘 임장가 보면 이렇게까지 금매? 이 가격에 그렇게 금매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거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난 계산까지 나오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냐? 비과세 받아야 되는 거죠. 세종에 갔을 때 최근에 한 1, 2년 전에도 이런 물건이 있었어요. 세종 사시면서. 지금 이렇게 내릴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큰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신 거죠. 근데 세입자인데 너무 기분 좋게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장님 얘기해 주시더라고. 아유, 저 세입자한테 1,000만 원이나 주고 이사비 주고 나가달라고. 세입자 있으면 집이 안 팔리니까. 기본적으로 세종은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선 집을 팔 수가 없고 실거주로 들어오실 분이나 살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이사비 많이 드리고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금매로 내놨는데, 소장님이 이거 한 5천 더 깎을 수 있어 막 이러시면서 4월 말이야 4월 말 그때까지 못 팔면 저 사람 비과세 날라가 이러시는데, 그게 과연 5천만 더 깎을 수 있을까? 이렇게 뭘 떼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그 집주인만 보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떤지, 헨리오시티, 마레프, 몇 동 몇 호 등기부등본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주소만 정확히 알면 인터넷 등기소 가서 주소만 정확히 치시고 수수료 내시면 열람 가능해요. 개인정보만 빼고 다 나와주거든요. 그걸 왜 보냐? 거기에 이 전 집주인이 얼마에 샀는지가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그 전에 얼마, 그 전에 얼마, 가격이 쫙 거래된 게 다 나와요. 이 집주인이 5년 보유했네? 어머, 이 사람이 첫 분양을 받았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떼봤더니 시세는 9억 5천, 뭐 비싼 건 10억인데 엄청 신경 써서 9억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더니 3억에 산 건데요. 와, 이 집주인이 지금 애가 탔어요. 이달 말, 뭐 아니면 다음 달 말일까지 못 팔면 6억. 6억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6억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다. 그럼 계산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 과세로 가면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어렵지 않아요. 양도세 계산기 꺼내서 탁탁탁 넣어보셔도 되고요. 우리 뭐 취득세니 뭐 이런 거 빼고 간단하게 여기 올려드리는 양도세 세율표 요 구간에서 6억이면 최고 세율이에요. 42%. 딱 말만 들어도 기가 차지 않아요? 그럼 이번 거 양도세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42%에서 누진세 공제액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냐면요, 2억 4,800만 원 나오네요. 이달 말까지 못 팔면 2억 4,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못 팔면 세금을 2억 4,800을 내야 되는데 내가 사주면 그 돈이 굳는 거다. 그럼 얼마를 더 깎을 수 있을까? 내가 집주인이면 1억까지도 깎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을 하고 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얘기 듣고 보니까 진아씨 너무 야비하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사실 저 이거 올릴 때 되게 비법인데 알려드리면서 되게 조금 소심한 마음 드는 거예요. 진아씨 저렇게 돈 버는 거야? 뭐 이러실까봐. 근데 사실 저는 시장이잖아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가격을 내놓고 흥정이 맞으면 거래를 하는 거지, 그것을 감정을 이입해서 내 사정을 알고 나를 막 이렇게까지, 그럼 거래를 안 하면 되죠. 사실 저는 제가 매도자일 때도 이렇게 거래했어요. 제가 최근에 팔았다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사실 시장 가격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리고 1억이나 싸게 내놨으니까 괜찮겠지. 전화는 오더라고요. 얼마 더 깎아줄 수 있느냐, 이런 전화 왔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사실 그 속사정을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제가 풀어볼게요. 어떤 분이 그 가격에서 2억을 더 깎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막 열 받으면서 막 미쳤나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그 가격에는 아니에요. 우아하게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한 며칠 지내면서 이제 시장도 나가보고, 제가 임장 갈 때 저는 매도를 위해서도 시장 나가요. 실제 얼마들에 내놓는지 내부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소장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얼마 정도는 돼야 거래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다가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똑똑한 여성이가 그냥 가져갈까? 이번에 꼭 팔까?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얘는 꼭 팔아야 되겠어요. 부동산 가봤더니 2억 정도 내놓으면 뭐 쉽게 팔릴 수 있어. 진짜 과감하게 2억을 내려서 제가 뭘 다르겠냐면, 그 2억 깎으면 팔아주겠다는 그분께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50군데 내놓는다고 했죠? 2억 깎은 걸 50군데 다시 쫙 뿌렸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전화 왔을까요? 네, 2억 깎아달라는 그분이 정말 아침 일찍
문자 돌리자마자 바로 그 소장님 전화했어요. 제가 거래하겠다고. 그래서 네 좋다고 무조건 따지면서 뭐 가계역서 이렇게 톡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전화 또 왔어요. 바로. 근데 뭐라고 전화했냐면 제가 하겠다고. 소장님 죄송해요. 지금 거래 진행 중이에요. 그랬더니 5천만 원 올려서 바로 입금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장님 죄송해요. 이쪽에서 5천만 원 올려주신대요. 바로 여기다가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거래할 때 통장에 돈 들어오기 전에는 그 거래는 아직 된 게 아니다예요. 들어오는 것들은 다 잡아요. 그 중에서 돈 들어올 때까지. 특히 지금같이 매도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소장님 근데 먼저 얘기하던 곳이 있어서 그쪽에 먼저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 끊고 이쪽에 다시 요하게 소장님 다른 데서 연락 왔어요. 5천 더 올려준다고. 제가 벌써 여기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5천 준다고 거기다 네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매수자께서 5천 더 올려주신다면 하던 거래니까 저는 여기랑 거래하고 싶어요 하고 운을 뗐죠. 우리 소장님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바로 전화했죠. 저는 사실은 이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 오고 먼저 입금되는 데는 거래하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다시 전화가 사실은 왔어요. 생각해본다네 또 아까는 한다더니. 저는 이쪽에다가 생각해본대요 이런 얘기는 전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이 소장님이 전화가 온 거죠. 여기 잠깐 생각해 보신다는데요. 근데 저쪽에서 먼저 입금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했는데 1시간 정도 후에 전화 오고 저희가 입금할게요 하고 입금 들어왔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동에 5천 더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하려고 하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제가 한 몇 개 층이나 더 높고 같은 라인인데 그런데 더 싸게 나오니까 덥석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5천이 올라가니까 같은 금액이니까 살짝 고민을 하신 게 그쪽에도 거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몇 층만 높아도 나중에 몇 천씩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걸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놀라운 거는 이분이 입금하자마자 정말 정확히 10분 뒤에 전화 와서 마음 바뀌었대. 입금한대. 우리랑 해요. 소장님 어떡해요. 10분 전에 입금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요. 왜? 난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상도덕에 어긋나게 지독하게 이런 얘기를 섞을 게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고 아니면 팔겠다고 한 제시한 금액이 매수자 매도자가 만났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시장 원리예요. 그런 것 뿐이지 거기에다 감정을 섞을 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야박하게 깎았던 결국은 그분과 거래하는 그 자리 가서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자리까지 나와서 지독하게 깎았네 어쩌네 이런 진상 부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냥 묵묵부답해요. 제가 많이 깎았던 그분이 어떻게 하든 마무리까지 저는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인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입주권인데 사업시의 인간한 재개발 구역 거기가 5천 세대로 들어오면 기절할 만한 곳인데 지금 관천하기 직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네? 그럼 가격 깎아보실 수 있어요. 아파트 그 전에 거래된 거 보고 재개발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빌라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요. 그 전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거 보시고 내가 깎을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창원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깎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어머나 10년 전 가격이야. 100만 원도 깎을 생각 안 했어. 그 사람이 이제 겨우 회복돼서 거의 자기가 상값에 내놓은 거였더라고요. 이런 것도 거꾸로 도움이 돼요. 금액이 워낙 싼 거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깎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거래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저는 안 하는 거죠. 살 거면 그냥 사는 거고 이건 깎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소가리하고 원가로 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면밀히 준비하고 또 기본적인 지식, 부동산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 또 계산 내가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나 혼자 탄탄하게 준비하는 거고요. 시장에 나가서는 이런 것들이 내 창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이 야비하다, 착하다 시장에는 착하다, 야비하다가 없어요. 아는 사람과 그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자가 위너가 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봐요. 지금 급금매조차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매도자 똑똑하면 그 2억 5천 되는 세금 아끼기 위해서 7천, 8천 정도 저는 깎아서 팔고 다리 뻗고 잡니다. 그분이 비과세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사서 좋은 녀석에 살고 있거나 그 녀석에 입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도 좋은 사인이고 혹시 그분이 뭐라고? 7천을 더 깎아? 미쳤어? 안 팔아? 했어요. 그리고 비과세를 놓쳤어요. 물론 가져가서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놓치면서 내가 미쳤나 봐. 그 7천 아끼려다가 내가 진짜 2억 5천을 세금 내네. 이렇게
비싸게 배우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과정이거든요. 모든 것이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나는 것도 내가 가져가는 거고, 현장에서 머리통 깨지면서 배울 건지 저하고 공부하면서 사부작사부작 똑똑하게 배울 건지 결정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에서는 아끼지 않고 나눌게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재개발은 지나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